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킬체인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미국 평론가들 입에서 나와요. 이 킬체인이라는 건 뭐냐면 감시정찰에서 파괴,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이에요. 평가라는 건 야 제대로 파괴했냐? 이거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킬체인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게 한국군이 사용하는 한국군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 이건 뭐 미국부터 서방의 용어입니다. 군사 사상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발견하고 식별한 다음에 그걸 파괴하고 파괴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이게 사슬처럼 이게 사슬 고리가 6개가 모여서 하나의 사슬이 되어 있는 것. 그래서 킬체인 죽이는 사슬. 죽음 사슬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슬은 고리에 의해서 형성되잖아요. 그 고리가 몇 개야? 6개 고리입니다. 그래서 발견, find, 확정. 야 저건 것 같은데 이게 발견이에요. 확정. 저놈이야. 그게 확정이에요. 쟤 움직이고 있는데 추적. 야 겨냥해 조준. 야 쏴 교전. 야 쟤 뻗었냐? 평가. 그래서 고리가 6개입니다. 그 한번 보시죠. 제 1단계가 발견인데 뭐 얼마 전까지 RQ4 같은 게 했어요. 미국 더 이상 RQ4 안 합니다. 제 2단계가 확정이에요. 저놈 맞아. 쟤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제 3단계는 쟤 쫓아. 쟤 움직이는데 쫓아. 좌표 추적해. 그게 추적이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공군기다 그러면 이제 락온 해야 되잖아요. 딱 조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레이더로 걔를 물어야죠. 미사일 유도 레이더로. 락온이죠. 조준하죠. 그 다음엔 쏘는 거지. 교전이죠. 인게이지죠. 쏘고 났으면 쟤 뻗었냐? 확인해야죠. 평가해야죠. 어세스라 그러죠. 평가. 이 6단계예요. 그런데 이 전통적인 킬체인에서는 이 6단계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무기가 등장하듯이 각 단계 뭐 많아야 2개. 통상은 각 단계 하나를 담당하는 무기가 별도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의 고리가 각 고리마다 그 고리를 형성하는 무기가 따로따로 존재. 뭐 심지어 6 종류 무기까지 나올 수 있고, 혹은 어떤 개가 2개 담당한다 그러면 뭐 그게 뭐 한 4종류, 5종류 무기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무기 체계가 여러 개가 같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이제 킬체인이고요. 따라서 이제 그 킬체인이 또 그다음에 이 사슬이 한 가닥이야. 이 사슬이 한 가닥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가닥에 있는 고리 하나를 깨면 킬체인이 작동을 안 하죠. 그런 이제 말하자면 전통적인 킬체인은 그런 애로 혹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킬웹이야. 예를 들어서 벌떼 센서 위성으로 우주를 떡칠을 하거든요. 이거 제가 말이 좀 험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Proliferated Sensor Satellite Constellation. Proliferated. 우주를 떡칠했네. 센서 세틀라이트, 센서 위성, 컨스텔레이션, 벌떼네, 성운. 이것의 이제 대표적인 얘가 이제 지금 미국이 이제 구축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HBTSS라는 위성 체계인데, 얘가 탐지 추적 좌표 찍기를 해주는데, 탐지 추적 좌표 찍기의 대상물이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지상해상 고정 이종 타겟이에요.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지, 지구 전체를. 그러면 그러한 어떤 그 말하자면 그 하늘의 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감시정찰 드론이 또 확인하고 감시정찰기가 또 확인하고 그리고 육해공군 각각이 이러한 감시정찰 자산을 갖고 있고 지능적인 장거리 전술 타격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육군과 해군이 어떻게 3,000km를 전술 무기로 때리냐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육군의 LRHW, 그러니까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그 3,000km 가거든요. 육군이 이게 말이 되냐고. 옛날엔 그런 개념이 없죠. 육군과 해군이 아음석 순항
토마호크 신형 2,500km 가잖아. 그걸 육군도 써요. 요새는 지상에서 쏜다고요. 토마호크를. 그 다음에 육군이 토마호크는 아음속이잖아요. 육군이 초음속 순항을 700km짜리고 500km짜리를 운영을 해요. 초음속 순항을. 700km짜리는 SM6, 500km짜리는 PRSM. PRSM이 그 탄도미사일이 아닙니다. 일종의 순항 미사일이에요. 램젯 엔진이에요. 500km 가요. 그 다음에 공군이 다양한 지능적 장거리 타격 미사일을 쏘거든요. 공군이 뻑하면 1000km 바깥에 있는 거 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로 갖고 올라간 그 미사일이 1.5톤, 1.2톤 이렇게 되는데 얘가 뻑하고 1.3톤 되는 애가 뻑하면 1000km 가니까 이거 골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게 벌어졌냐면 육군이면 육군 하나, 무기면 육군의 무슨 아타킴스라는 무기 하나 안에 킬체인 6단계 중 너는 교전이야. 너는 때리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옛날같이 육군 하나에 킬체인 무기 하나에 여러 단계가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골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티폰, 미 육군이 운영하는 그 중거리 타격 능력, 티폰, 초음속으로 700km 바깥을 때린다고 SM6를 지상 발사로 바꿔갖고 원래는 배에서 쏘는 거죠. SM6가 그걸 지상 발사로 바꿔서 걔는 초음속이지 평균 마하 3, 4 가니까 700km 바깥 정도라고 전 추정이 돼요. 그걸 때리고 최소 700km. 그 다음에 아음속으로 2,500km 때리잖아. 정보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킬체인이 옛날과 다른 거예요. 그냥 굉장히 복합적이 된 거라 하나의 군종, 하나의 무기 체계가 결과 이는 뭐냐? 육군도 때릴 수 있고 해군도 때릴 수 있고 육군도 이렇게도 때릴 수 있고 이렇게도 때릴 수 있고 해군도 이렇게도 때릴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짜여버린 거야. 킬웹이에요 이제는. 야 저거 피했다. 저거 괜찮네 하다가 옆에서 날아서 뻥 맞고 골로 간다고 이게. 그러니까 다중 킬 체인이죠. 그래서 이게 무서워진 거죠. 이게 킬웹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킬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주에서 좌표를 찍고 우주에서 타겟을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유무인 그 공중 감시 정찰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교차 검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전부 그 육해공군에 전부 공유된다. 그러면 이제 다영역 네트워크잖아요. 그런데 육해공군 각각 육해공 해병대까지 미국 같으면 각각이 뭐 기본적으로 1,000km는 우습고 뭐 3,000km, 뭐 2,500km씩 때리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동 표적을 대한민국에서 3,000km면요 하이난을 지납니다. 하이난을 지나요. 해남도를 중국을. 거기에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때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시무시해진 거죠 한마디로 이거. 그러니까 참 우리 진핑이 하자 어쩌을까 진짜. 이게 참 거기에 돈 엄청 박았는데 2003년 미국 버전에 그냥 타겟팅해서 아유. 참 미련하면 뭔 짓을 못 하겠어요. B-21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B-21이 이게 킬웹의 어떤 꽃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킬체인의 여러 단계를 응축 내장시킨 무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고 전략 폭격기라고 부르면 이거는 김치를 보고 요리라고 부르는 거랑 비슷하다. 뭐 이런 거죠. 전략 폭격 그러니까 요리를 두고 밑반찬이라고 부르는 거랑 비슷해요. 갈치찜을 두고 시장에서 한 3만 원어치 엄청나게 좋은 갈치 사가지고 갈치찜 한 사발 만들었는데 그걸 두고서 밑반찬이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거 안 해요 얘.
얘는 폭격은 그냥 밑반찬이고요. 감시 정찰, 데이터 통신 중계, 전장 통제, 드론 변신, 자기가 드론으로도 변신하니까. 그러면 얘 하나 안에 킬체인 6단계가 다 들어있는 거야. 전형적인 킬웹 무기죠. 킬웹. 다양형 네트워크 융복한 무기예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그거 한 100대만 하고요. 또 기술 또 나가고 있으니까, 예, 그때 2030년대 후반부터는 또 다른 기종으로 또 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이게 이 공군이 뭔 얘기하냐? 이제 깜짝 놀라는 거지. 이게 숨바꾼 기술 혁신 때문에 그래요. 이런 종류의 무기들은 다양한 첨단 기술이 총동원되는 융복합 킬웹 무기거든요. 이런 무기는 다양한 첨단 기술이 총동원되니까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량 생산하면서 모델을 바꾸거나 기종을 계속 바꿔야 돼. 미국 그 게임 들어간 거예요. 100대만 만들어주세요. 네, 더 첨단에 더 살벌한 무기 또 필요하게 됩니다. 예. 뭐 그거 여기에 몰빵할 필요 없어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국 공산당, 중국 인민해방군 시진핑 정말 식은땀 질질 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벌한 무기랑 KF-21을 어떻게 비교하려고 그러냐? 너 백모 지금 국뽕에 아주 쩔었구나. 예,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어요. 계속 진화한다는 점이 유사해요. 미 공군은 B-21을 넘어선 무기가 2035년 후에 또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B-21은 뭐 한 100대만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뭐 형상이나 무슨 뼈대나 이런 거에서 B-21을 토대로 사용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폄훼해서 말하면 이거 동일 기종 업그레이드한 거구만. 근데 왜 이름을 BXX라고 뭐 별것처럼 다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길을 간다면. 그러나 지금 기술의 발전을 보면 기종이 이건 다른 기종이다. KF-21이요. 저는 저거 하나의 기종이라고 저는 절대로 안 봅니다. 여러 기종을 포괄하는 진화형이에요. 저 어떤 그 아주 전문적인 분은 그 남아있는 6.4 입방 메타 그 내부 뱃속에다가 그 연료 탱크 넣기가 좀 곤란할 거다. 그 연료 탱크 넣으면은 그 좀 뭐 많이 좀 비행기 둔해지고 그럴 거다. 그런데 뭐 엔진 업그레이드 하면서 거기 연료 탱크 넣을 수도 있지. 저는 그렇게 좀 무식하게 보는 거죠. 별일이 다 있을 거라고. 그러면 한 저기 6.4 입방미터에 뭐 이것저것 다 차 떼고 포 떼고 뭐 연료 탱크에 그 집도 만들어야지.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시설도 있어야지. 그거 다 계산해서 한 4톤 정도만 뭐 된다 그러면 뭐 항속이 기본적으로 뭐 한 3,500, 4,000 나가겠네. 한 4,000km 이상 나간다는 소리죠, 항속이. 그러면 그게 마당새인데 보통 마당새가 아니지. 4,000km면 여기서 캄차카 반도 찍고 올 수 있을 걸. 캄차카 반도에 있는 러시아 공군기지 때려버리고 올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장난 아니잖아요, 4,000km. 뭐 아무튼 별일이 다 있을 거라고 뭐 제가 무식해서 그런 상상을 하는 건데 어쨌거나 저는 이게 하나의 기종이 아니다. 아니 엔진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뱃속에 공간 비어 있어. 단좌 있고 복좌 있어. 이걸 두고 어떻게 하나의 기종이라고 말하냐 이거지. 마당쇠도 있고 스텔스도 있고. 마당쇠는 이제 워크호스라는 영어의 군사 용어를 제가 번역한 거고요. 단자와 복자가 있는데 복자는 전자전 기체도 갈 수 있고 멈트 지휘 기체도 갈 수 있고. 엔진 업그레이드 하면 한 20% 정도는 엔진 성능이 좋아질 것 같고. 그만큼 또 저걸 많이 먹겠죠. 예, 기름을 많이 먹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의 기체라고 말할 수 있나? 아니 이 조선 사람들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골도 3번 구워 먹잖아, 평균. 이 정도 몸 그 뼈대 그 기체 만들어 놓고 그거 한 번 구워 먹고 끝내겠어요? 고아서 이렇게 만들고 또 고아서 이렇게 만들고 계속하지. 사골도 3번을 구워 먹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러나 KF-21과 그 B-21의 차이점이 있어요. B-21은 이미 성숙해 있는 기술과 모듈을 사용을 많이 해서 총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F-35와
RQ 180에서 다져진 것들, 그 센서라든지 기타 등등 데이터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총합을 한 거예요. B21은. KF21은요. 그거 이제 키다가 제가 저 좀 이상한 집단이다라고 본 게 그 김 원장 옛날 전 원장. 얘는요 촉진제예요. 퍼실리테이터예요. 뭘 촉진해? 일단 KF-11에 직접 적용되는 여러 가지 군사 무기들을 개발해 달라고 얘가 앙앙거려. 그걸 자극한다고요. 공중발사 미사일, 항공 엔진, 센서 융합, 레이더, 전자공학, 적외선, 전자전. 또 심지어는 나 저기 뭐야 좀 그 전체 한반도 일대와 중국까지 다 들여다보는 눈이 필요해. 감시정찰 벌 때 센서 위성 띄워주세요. 센서 위성 띄워주세요. 425 빨리 하세요.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KF-21과 그 다음에 연동하는 첨단 무기의 발전을 촉진한다고요. 이게 공중 드론이 특히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벌떼 센서 위성이 그렇죠. KF-11 같은 게 없으면 센서 위성 띄워도 어느 공군기에 이걸 줘야 돼? 야, 이거 이 비싼 돈 들여서 센서 위성 띄웠는데 그거 미국의 제한을 받는 그런 미국 기종 중심으로 줘 이걸? 그랬다가 미국이 우리 손발 묶어가지고 주저앉히려 그러면 우리 지금 한판 해야겠는데? 야, 그럼 좀 너무 그 본전이 아깝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KF-11 같은 놈이 하나 튀 튀어나오니까 아 쟤한테 주면 되네. 쟤한테 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독자적인 움직임을 결기를 보이면서 미국을 견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위성 띄워. 이렇게 되는 거지. 위성 띄운다고 아각거리고 그러니까 미국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이고 우리가 차라리 띄워줄게. 그래서 계속 미 공군기지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에드워드에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케이프 카나베랄에서 올라갔고 다 미 우주군기지죠. 공군이 아니라. 옛날엔 공군이고 지금 우주군기지지. 링크 K도 마찬가지죠. 링크 K도 우리 전투기가 있으면서 이 우리 전투기가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을 하고 얘가 우리 육군 해군과 아주 긴밀하게 작동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육군 해군에서 쓰는 링크 K도 그냥 열심히 하려고 그냥 이제 이제 크게 자극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B-21은 기존에 성숙해 있는 기술과 모듈을 총합하는 거고 KF-21은 자기가 쓰는 무기 그 다음에 연관되는 무기들을 발전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키다가 그 KF-11 뒷다리 잡으려고 그럴 때 저걸 중국 간첩이라고 봐야 되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저런 짓을 하지? 라고 얘기했던 게 KF-11이라는 게 그냥 비행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얘가 큰 물꼬를 트는 애라고요. 우리가 드릴 으르렁 돌리면은 구멍 뚫고 들어가는 걸 드릴 비트라 그러잖아요. 드릴 비트 같은 애예요. 구멍 뚫고 들어가 차감기 앞에 그 구멍 뚫고 들어가는 그런 애라고 얘가 KF-21이. 근데 야 그거 드릴 그 전원 연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비트 아직 그 많이 만들지 마세요. 비트 사지 마세요. 뭐 드릴 좋네. 드릴만 갖고 계셔. 그게 키다가 했던 소리지. 앞에 끼울 날은 사지 말란 소리지. 시간 늦추려고. 뭐 중국이 좋아할 소리인데 그렇다고 제가 키다가 중국 간첩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데려다가 조사를 안 해봐서 저는 모르죠. 예.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전이 미치는 지평만큼 뻗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어차피 중국과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가야 돼요. 중국에 대해서 버티면서 2000년 동안 그랬고 앞으로 수천 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KF-11 같은 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KF-11에 그 내장되어 있는 굉장히 그 다양형 네트워크 개념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무기 기술과 군사 기술 이것의 그 내부 구조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리고 그것의 진화 과정을 보다 보면
B21에서 나타나는 현상, 진화하고 있는 모습,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